공매도는 언제 써먹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공매도는 뭘까요, 여러분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주가가 떨어져야만 수익이 날 수 있는 원리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이런 기본적인 건 알 수 있잖아. 기본적인 거 빼고. 자, 공매도는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손실 보는 게 아니고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수익이 나는 구조.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나는 주식만 사면 손해가 난다. 그런 사람들은 공매도 하면 돼. 뭐 간단해요. 나는 주식 사기만 하면 빠져요.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공매도 때려 그냥. 그럼 다 죄다 수익이니까. 근데 희한하게 또 그런 줄 알고 또 공매도 때리잖아요. 그런 주식도 잘 날아가요. 희한하죠. 공매도는 장중에도 단타로 써먹을 수도 있고요. 스윙으로도 써먹을 수 있어요. 단 중장기는 안 돼요. 왜? 2달로 뭐다 제한 걸려 있더라. 외국인하고 기관은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공매도에서 2달 안에 쇼부를 보셔야 돼요. 쇼부. 이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은.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단타를 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날 들어가서 그날 나오시면 수익이에요. 그죠? 자, 그럼 카카오를 우리가 잠깐 볼게요. 자, 카카오. 자, 카카오는 우리가 이날 장중에 공매도를 때렸어요. 그리고 저희 전업반 회원분들이야 뭐 다 들어갔겠죠. 이런저런 계속 내가 공매도 없는 사람 때려라 했으니까. 그리고 멤버십 방송에서도 카카오를 여기서 공매도 때렸어요.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때렸다라면 얼마까지 보유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2달까지 보유할 수 있다. 보유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2달 보유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언제예요, 이날이? 6월 24일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가능한 거죠? 8월 24일까지 가능한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8월 23일 날까지가 보유가 가능하다. 자, 그럼 지금 뭐예요? 8월 1일이죠? 8월 1일. 자, 그럼 우리가 고민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카카오는 상방이에요? 하방이에요? 자, 상방이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다. 1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 같다. 3번. 어떤 거죠? 이 기업의 성장성을 가지고 초중장기로 본다라면야 더 상승하겠죠. 근데 얘는 카카오는 올라간다 할지라도 뭐죠? 62평을 한번 깼다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카카오는 지금 여기서 계속 공매도 단타로 치고 있고 이날 공매도 들어간 거는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카카오라는 기업이 네이버라는 기업이 삼성전자를 능가할 것이다라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바라봐져요. 어떤 섹터와 어떤 시장을 어떻게 더 접목시킬 거냐가 중요한 거지만. 자, 그러나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세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점과 고점을 동시다발적으로 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고동높 이렇게 표현하죠. 자, 우리가 추세를 한번 그어볼게요. 쭉 길게 한번 그어볼게요. 자, 신고가를 넘긴 시점부터가 추세예요. 자, 여기죠. 여기가 신고가잖아요. 그죠? 여기를 넘겼으니까. 이 자리 부분을 넘기고 여기서 신고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가 추세가 그어지는 거예요. 자, 고점을 나타내는 데가 어디죠? 이 자리죠. 여기서 추세를 그어볼게요. 추세를 그어보니까 어때요?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60평을 무너지기 전에 고점은 여기에요. 여기 추세를 그어봐도 이런 모습. 여기서 추세를 그어봐도 이런 모습. 자, 어때요? 그 어떤 추세를 그려도 얘는 뭐가 나왔다? 네, 바로 추세의 오버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주가에 대한 부분을 모두 반영했다. 모두 반영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월봉도 보셔야겠죠. 일봉만 보시면 안 되겠죠. 월봉을 보시게 되면 어때요? 월봉이. 자, 이런 자리 보세요. 자, 이 자리에서는 뭐라고 했죠? 볼벤 안으로 들어오면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제 방송 꾸준히 본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안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만큼이나 상승했는데 월봉의 볼벤날을 쭉 타고 올라와서 뭐가 나온 거죠? 버럭라인과의 이격이 벌어지고 큰 캔들이 만들어졌으며 과매수권의 90 RSI를 만들어냈고 거래를 동반했어요. 이런 현상이 나오면 거의 99.9% 고점을 만들어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1차트에서도 어때요? 이격이 발랐죠. 그래서 제가 카카오 이 자리에서 이제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카카오 시나리오 보시면 얼마 전에 올라간 거 보실 거예요. 이때 올라갔으니까 한 달 넘었겠네요. 그렇죠? 한 달 반, 2달 정도 됐겠네요. 이제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는 여기서 공매도를 때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 주가가 올라와도 쫄지 마라. 여러분 이게 작은 파동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10%, 바닥에서 고점까지가 플러스가 약 10%예요. 이 대형주가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중간에 때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이 났으면 내려가면 수익이니까 8%까지 수익 나던 게 다시 원위치로 왔어요. 원위치로. 그럼 쫄릴까요? 안 쫄릴까요? 쫄리죠. 근데 이럴 때 보세요.
힘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당연히 여기서 장대양 번호 하나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차트예요. 근데 어떻게 버럭쌤이라는 사람은 쫄지 말고 때려라. 공매도를 때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을까? 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리는 이 자리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이 62평을 한 번 더 무너뜨린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누구 무너뜨릴 건지 바로 하락 추세를 만들어서 이렇게 무너뜨릴 건지는 알 수 없겠으나 62평을 무너뜨려야만 그 원리에 부합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이거를 무조건 맞추겠다. 여러분들한테 공매도를 때려라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공매도를 이렇게 전업반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전업반과 함께 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계속 공매도 하면서 계속 수익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가 이 자리를 넘어서고 이 자리를 넘어선다면 당연히 여기에서 때렸던 건 이제 손실로 접어들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보유하고 있던 거 또이 공매도 카드 처리하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 당분간은.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주가가 상승으로 치고 올라와서 이렇게 이러한 현상들을 이루었을 때는 그렇게 공매도를 때리면 되는 거고요. 그런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는 센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역배열로 있는 거 종목 아무거나 한번 대보세요. 자, RF텍. 예, 역배열이죠. 그렇죠. 이게 역배열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 보세요. 이 친구는 추세를 그리고 올라갔던 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추세죠. 추세가 무너진 건 저항이라고 해서 여기 추세 무너졌죠. 무너진 분이 어디예요? 저항 여기죠. 저항이에요. 저항 맞고 또 저점 어디서 깼어요? 여기서 저점을 깼어요. 또 깼어요. 저점 맞고 저점 또 깨면서 고점 낮췄어요. 이렇게 삼각 수렴 패턴으로 깨졌죠. 그러니까 어디게 저점 깨진 자리 뭐예요? 올라오면 저항이에요. 어디가 저항이에요? 저점이 깨졌으니까 당연히 지금 제가 진하게 칠하는데 여기 이 자리는 저항이에요. 이 자리는 저항이라고. 근데 얘는 그 저항 자리까지 올라오지도 못하고 또 추세가 깨졌어요. 또 추세까지 또 저점이 깨진 거죠. 이런 애들은 뭐예요?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애들은 어떤 데서 공매도를 때리면 되는 거예요. 야, 저점 깨고 내려가니까 여기서 공매 때리는 거예요. 그것도 맞겠지만, 그것도 맞겠지만 추세를 그리고 올라와서 추세가 깨졌던 자리에서 반등할 때 정배열 자리 위에서 깨는 거고요. 역배열을 들어갈 때 삼격수렴 패턴에서 저점을 깨고 내렸던 이런 자리, 이런 자리 공매도 가능하죠. 충분히. 그리고 이격이 심하게 벌어진 어떤 상황, 다시 60을 뚫는 자리에 다시 또 공매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 장중에는 때릴 수 없느냐? 장중에는 공매도를 어떤 놈을 때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정배열로 주가가 쫙 튀고 올라가는 놈들은 그러한 기준에서 공매도 까는 거고, 역배열로 혹은 추세를 그리고 올라가다가 추세가 깨지는 자리, 저항 자리인데서 때리면 되는 거고, 그럼 추세를 그리고 근데 추세 상단에서 때릴 수가 있겠죠. 여기 추세 상단, 그죠? 근데 추세 상단에서 때리면은 잘 되기도 하지만 잘못 때려서 오버슈팅 나오면은 오히려 쭉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손절하고 나오면 그때는 오히려 반대로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쉽지 않다라는 거. 장중에 때릴 수 있는 건 어때요? 수급이 몰려서 날아가는 것도 있을 테고, 어떤 테마이에서 날아가는 것도 있을 테고, 그죠?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 안에서만 되는 거니까 일단 수급주를 가지고 건드리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떨까요? 이 친구가 역배열에 있을 때 주가 거래량 주고 튀어 오르다는 것은 어떤 뉴스나 호재에 올라오는 거니까. 그리고 정배열에 있다라고 하면 이 친구가 이평이 수렴되어 있던 자리인지 아니면 이격을 벌리고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터지는 건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몰리는 것. 그 거래가 몰릴 때 조정하는 건 여러분 3분봉 가지고 5분봉 가지고 2개봉 가지고 1분봉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1분봉 가지고 저는 돈 벌었다는 사람 지금까지 못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3분봉, 5분봉을 가지고 고점을 조율하게 되면 상당히 잘 맞는다. 고점 잡아내고 저점 잡아낼 때 제가 전업반에서 교육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심층적으로 여러분들의 공개방송 알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그렇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매도를 때리는 건데, 여러분 공매도 주문은 어떻게 넣는 거냐? 공매도 주문을 넣는 것도 모르는 분도 계실 거니까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공매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증권사로부터 빌려오는 거죠. 따라서 그 증권사가 공매도 물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증권사를 잘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공매도 물량이 많고 공매도 되는 종목이 많고 그런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주문을 넣을 때는 매도를 먼저 하는 거니까 일반 현물은 매수를 먼저 하는 건데 매수 먼저 하고 주가가 올라가야 수익인데 공매도는 매도를 먼저 하고 주가가 내려가야 돼요. 자, 그럼 매도를 해야 되는데 업틱률 규제에 의해서 이 업틱률. 자, 업틱률 규제라는 게 뭐냐면 이건 카페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되었으니까 가서 보세요. 카페 가서 보시게 되면 버럭쌤 오픈 강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가서 보시게 되면 업틱률의 규제에 대해서 해놨어요. 자, 가서 볼까요? 여기 어디 있냐면 버럭쌤 오픈 강의 여기 들어가서 여기 있네요. 3번 페이지에 공매도 업틱률 규제가 소용없는 엉아들의 행패라고 해놨죠. 이거 가서 꼭 보세요. 그럼 이해가 확실히 될 거예요. 아셨죠? 자, 공매도라는 것은 호가가 매도 호가가 처음으로 형성되면서 매도 1호가죠. 여기가 매도 1호가. 즉 매도 1호가가 처음으로 형성됐다는 건 뭐예요? 주가가 내려가고 있거나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나 둘 다 허용될 수가 있겠죠. 올라가고 있어도 여기가 첫 번째가 될 수 있는 거고 내려가고 있어도 매수 1호가에다가 2437주인데다가 만주를 더 팔아버리면 여기 호가는 7563주로 바뀔 거예요. 어디가? 매도 호가로. 그죠? 이렇게 처음 네모 박스가 커서가 형성되면 매도 호가 창에 이건 지금 여기까지는 매도 호가 창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여기는 매도 호가 창. 여기는 매수 호가 창이잖아요. 매수하고자 하는 대기하는 사람들, 매도하고자 하는 대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매도 호가창의 첫 번째 네모 박스가 딱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은 공매도 주문을 어디다 넣을 수 있다? 매도 2호가인 384,500원의 물량을 주문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문 넣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다가 그러면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이 매수 1호가 요 매수 1호가에다가 누군가 한 주를 팔았어. 한 주. 그러면 이 네모 박스 커서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죠? 그러면 그때는 매도 2호가에다가 공을 때렸던 것을 바로 매도 1호가에다가 정정 주문을 넣을 수 있어요. 정정 주문. 이해하셨죠? 따라서 첫 번째 형성됐던 네모 박스 그리고 다시 한번 누가 매수 호가창에다 한 주라도 팔면 커서 네모 박스 커서가 내려와요.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때 다시 올라와도 괜찮아요. 매도 1호가에다가 공매도 주문을 넣을 수 있어요. 왜? 내려갔다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즉 여기서 팩트는 뭐예요? 처음으로 형성된 네모 박스가 매도 1호가에 있다는 것은 매도 2호가에 주문을 넣을 수 있다는 거고 한 번이라도 네모 박스가 내려갔다 올라오면 그때는 매도 1호가에도 공매도 주문을 넣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주가가 툭툭툭툭툭 떨어진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매도했으니까 반대로 매수 상환 처리하는 거예요. 상환. 상환하다 이 얘기예요. 다시 돌려주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매도 때린 위치부터 매수 상환한 위치까지의 이 폭을 수익 볼 수 있는 원리다. 이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단 여러분들이 이제 매도 주문을 여기다가 주문을 넣었다라면 이제 누군가는 여러분의 공매도 물량을 매수해줘야 돼요. 매수. 그래야 여러분들의 매도 물량이 체결이 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매도 물량이 체결이 돼야 돼요. 매도 체결이 돼야만 여러분 주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서 주가가 내려가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매수 호가창에다가 매도를 때리면 공매도를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개박살나요. 허건날 서킷 브레이크 걸립니다. 이걸 막은 걸 뭐라고 그래? 이걸 업틱룰이라고 그래. 업틱룰. 그래서 공매도 할 때 매도는 절대로 매수 호가창에다가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매도는 언제? 늘 매도 호가창에다가만 할 수 있다라는 거. 매도 호가창에 한 거를 꼭 누군가는 먹어줄 때 매수 처리할 때 그때 여러분들의 공매도 물량이 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막 내려가고 있을 때 공매도 체결하기가 쉬울까요? 주가가 막 올라올 때 공매도 체결하기가 쉬울 거예요. 당연히 올라올 때가 체결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주가가 상승하면서 시세가 몰릴 때 하는 거예요. 즉 거래가 다소 발생할 때. 그럴 때 공매도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다가 투매가 벌어지면 거래량이 발생하죠. 그럼 뭐가 나와요? 그러면 반등이라는 게 반드시 나와요. 반등. 이 반등의 조건이 나올 때 어느 영역까지 반등하게 되면 다시 뭐라고 그래요? 재차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공매도를 또 때릴 수 있어 없어요? 또 때리면 돼요. 이런 원리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중에 공매도를 때린다는 것은 뭐냐면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방향성이 강해야 돼요. 방향성이. 즉 움직일 수 있는 파동 자체가 적은 놈들 갖고 공매도 때리면 재미없어요. 하루 종일 쳐다보다가 눈 빠져. 상방으로든 반대로 하방으로든 뭐가 열려야 돼요? 파동이라는 게 열려야 돼요. 따라서 상방이든 하방이든 열렸다는 건 뭐예요? 거래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거래 증가. 거래 증가하는 놈들 가지고만 공매도 하시면 돈 버는데 아무 문제 없다. 지금은 여러분들 대세 상승장이고 장이 좋으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하락장 오면요. 정신 못 차려요. 코로나 때 전업반에서 공매도 때려놓으신 분들은 와 이게 뭐야 씨부레 주가가 막 떨어지는데 막 수익이 생겨. 나중에 하락장 올 때 지금 강의하는 거 우습게 보지 마시고 꼭 공매도 여러분 걸로 배워놓으시고 익혀두셨다가 야 시장 이제 언제 끝났어 라고 할 때는 뭐 하시는 거예요? 차트 보고 자리 보고 고평가 영역 보고 이격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졌는지 보고 파동 나오는지 보고 역별로 전향했는지 보고 저점 깼는지 보고 추세 저항 자리 보고 등등등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하고 공매도 하시는 거예요. 공매도. 아셨습니까? 그래서 공매도에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들은 카페 가셔갖고 오픈 강의, 브록스 오픈 강의 보시고요. 아까 업팅률 규제 같은 거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도움된다라는 거. 반드시 공매도는 배워놔라. 반드시. 무조건 배워놔라.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거. 아셨죠? 그래요. 제 영상이 도움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른 종목의 시나리오를 매번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려면 알람 설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